철강주가 상대적으로 이 경기 관련주 가운데서는 탄력이 좋네요. 네. 네, 지난번에 철강주는 한국증권에서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저기 얘기하셨어요? 예.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거 있으면 제가 딱 찾아보고 안 하셨는데 예. 방법이 없네. 네. 네, 예. 혹시나 또 서치해 보시면은 네. 한 2주 전인가요? 또 어떤 뭐 방송에서 네. 철강 뭐 경기 민감 관련된 뭐 피크아웃이다. 예. 저는 아니다. 격돌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차영기 소장님이랑 아니 어떻게 하셨죠? 예. 네. 네. 그분이랑 예. 네. 근데 또 피크아웃이란 거를 쓸 때가 아니죠 지금은요. 네. 그래서 여전히 철강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항상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사도 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지금 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뭐 대형 쪽도 좋겠지만 뭐 중소형 쪽 이런 때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때 중소형도가 또 관련된 쪽은 탄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철강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가장 큰 팩트는 첫 번째가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소유가 많은 나라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좀 요상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요상한. 네. 전문 용어네. 요상한. 요상한 아주 weird 영어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죠. 네. 왜 이렇게 입김 그냥 공산당 국가구나. 규제. 네, 규제. 시진핑의 그 연임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시진핑이 3연임하고 시황제가 되기 위한 포석으로 인민들의 인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교육 못하게. 네. 온라인 게임 학생들 못하게. 부모들이 환호하죠. 부동산 규제해. 돈 많이 버는 IT 기업들 야, 돈 좀 뱉어내. 예? 그렇죠. 그거죠. 네. 네. 이게 공부론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부를 같이 누리자. 나누자. 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등소평 등샤오핑. 네, 등샤오핑 이후는 선불론. 네. 네, 선불론이었습니다. 등샤오핑은 선불론이죠. 네. 그러니까 즉 먼저 부를 키워야 된다. 한쪽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반대로 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공동 부유. 네. 그래서 지금 그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약간 공부론 개념으로 나올 때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러니까 즉 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가 많았다. 이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왜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또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도 성대하게 치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나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 맞춰가겠다라는 쪽에서 네. 그냥 마구 때려잡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도 감산해라. 또 이번에 알루미늄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저렇게 강세로 가는 것도 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환경에 대해서 유발을 하는 쪽이 이산화탄소가 전 산업 쪽에서 한 5% 이상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규제를 또 강하게 나오는 쪽에서 예전에는 알루미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철 금속도 통제가 되는 상황 쪽에서 철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철광석 가격 최근에 동향 보시게 되면 쭉 빠졌습니다. 중국이 어떤 생산을 조절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철광석 가격은 하락했는데 철강 가격은 계속 올려놨었죠.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확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철광석 지금 이 제품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스프레드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실적은 좋아지겠다. 네.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도 이번에 하원에서 인프라 투자 통과되면은 인프라 관련된 쪽이 1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쪽이 2조 5천억 합치면 3조 5천억 달러죠. 이거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네. 경기를 좀 실물 쪽에서 부양을 시키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게 미국만 할까요? 또 다른 나라 즉 이번에 타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코로나19로 받았던 신흥국가들 쪽이나 뭐 인도나 뭐 아니면 유럽 이런 쪽으로 다 이쪽이 확인돼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철강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물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고로 쪽이 아니라 뭐 전기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따질 때입니까? 근데 가격을 좀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비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지금 약간 올라선 가격에 대비해서 여전히 수익 베이스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쪽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기 민감 섹터의 자리가 계속 보강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계속 지난 포스코를 보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고점이 41만 원대가 있는데, 물론 지금 뭐 한 6, 7만 원대가 한번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저항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전반적인 철강주의 동향도 경기민감주의 대표주자로서 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이쪽을 뭐 40만 원대 근처에 안착하면서 그거에 걸맞는 실적 흐름들 하반기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대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는데, 그래도 포스코를 사는 거는 좀 밋밋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을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현대제철의 전방 산업은 약간 자동차 쪽이 좀 그렇죠. 많죠. 네. 네. 근데 자동차 출하량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제가 속 시원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대안이 현대제철보다는 동국제강 쪽이 더 낫지 않을까. 네, 약간 그리고 또 철근 쪽, 봉형강 쪽 이런 쪽 아니면 칼라 강판 쪽. 요즘 컬러 강판 얘기를 많이 하대요. 여기저기. 컬러 강판 그러게요. 좀 많이 쓰이죠 요즘에. 네. 생각보다 생각 외로 지금 뭐 가전 쪽을 필두로 해서 네.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컬러 강판을 자리 잡게 만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또 건자재 쪽과 같이 연결되는 쪽이라면 이제 철근 쪽의 대한제강,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동국제강이 가장 탑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동국제강. 네, 그래서 동국제강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가격도 지금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의미 있는 가격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 그러네요. 네. 지지권 안착해서 약간 이제 고개를 들듯 말듯 하는데, 그냥 뭐 이런 가격대 그냥 편안하게 담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2만 원이네요. 2만 원대 네. 부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서서히 전환되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좀 세부적인 거 좋아하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화인베스트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고가네요. 오늘 네. 10%나 올랐네. 네. 제가 이거는 조선주 얘기 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약간 드렸었는데 하고 쭉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욕도 좀 먹었죠. 네. 근데 이때 보니까 전저점을 안 깹니다. 안 깨고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 봐서는 조선업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나오는 변화, 특히 인버티드 현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즉 조선 배를 만들 때 보면은 인버티드 앵글, 예. 배를 세우는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네, 있죠. 네. 그럼 거기 지지대를 하는 이 강, 이거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조선 약간 조선 쪽과 연결된, 그죠? 조선 그쪽이구나. 기자 철강 뭐 이런 쪽으로. 예. 근데 이쪽은 후판하고 거의 똑같게 네. 만약에 후판 가격들이 올라가고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수익성이 좋아질 대표적인 기자재 업종이 이쪽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얘기 드렸다가 손절도 한번 당하고 네. 다시 올라오는데 또 사야 되나 고민했지만 또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도 아마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 조선업 동향 들어올 때 이게 지금 이게 상장이 2014년도에요. 그 전에 흐름이 안 나오네요. 근데 그때 실적 동향들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아마 실적이 빠른 턴어라운드가 훨씬 더 돋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직전 고점 때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때가 4월 달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실적 동향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특화돼서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가격을 보게 되면 한 3,300원대 안쪽만 들어오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좀 전문적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종목이죠. 네, 그때가 저가였네요. 스코홀딩스. 네. 그때가 아까 22,000원대 초반이었었는데 네. 그냥 이런 때 부담 없이 사시면 하루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이거 추세를 보게 되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올라옵니다. 왜 이런 패턴을 가져오냐면은 이 회사가 그때 한국철강, 환영철강, 뭐 대륜 뭐 이런 자회사들 쭉 있는데 한국철강에 상장된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약간 매출 비중은 어떻게 보면은 철근 쪽에 가깝죠. 그런데 철근 쪽에 가까운데 나오고 있는 변화가, 뭐 철근은 다 아시다시피 업황 괜찮죠. 약간 여름 때 쇼트지 보이다가 다시 확 돌아서면서 이제 어떤 3월 달부터 계속 가격들을 올려오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히스콜딩스의 자사주가 한 25%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자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주주 환원책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소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25%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가 그만큼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에 따른 이익 국면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익 소각은 당연히 주가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게다가 한국철강도 네. 한 16%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모멘텀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업황에서 꾸준히 잘하다 보니까 현금이 4천억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시총이 4천억입니다. 그러게요. 말이 안 되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것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적정한 가격대에서 매출이 1조 원인데 시총이 4천억이고. 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현금이 4천억인데 시총이 4천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정한 가격대에서 부채 비율은 17%고. 부채는 없습니다. 그냥 이보율은 4,500%고. 재무는 정말 좋으네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기다리면 충분히 이런 건 진짜 한 시간만 문제여서 그렇지 한 뭐 3, 4만 원은 너무 높이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한 3만 원대는 충분히 가야 적정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쪽인데 네. 저도 요만큼 있습니다. 예. 발견하고 한 5만주? 네, 그렇게 적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냥 팔기가 싫더라고요. 이런 네. 종목들은. 그래서 갖고 그냥 꾸준히 가보는데 시장 흔들 때마다 또 하나씩 모아갈 수 있는 좋은 또 종목이라고 생각 들어서 네. 오늘은 좀 다변화된 철강주에 대해서 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